회의 준비 완료. 마이크 올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하이트 당신은 못 말리는 꿀벌. 거북이 뉴스 최초 꿀벌이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꿀벌들과는 달리 이 꿀벌들은 짭조름한 서해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럭무럭 자랐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금주의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맨발의 남성이 경찰서에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남성은 도심 한복판을 맨발로 활보하고 있었다는데요. 맨발 사나이의 수상한 행보, 거북이 사건 수첩에서 공개합니다. 머나먼 타국 체코에서 박성수 거북이의 구세주가 되어주었던 수지 기억하시죠? 드디어 그녀가 대충 레시피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를 한국인만큼이나 사랑하는 그녀. 체코에서 온 수지 씨가 선보일 특별한 한국 음식은 무엇일까요? 대충 레시피에서 만나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거북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바다다. 야, 이제 나오는 노래가 진짜 있네요. 대전 거북이 이주진 태안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으로 온 이유 천리포 수목원에 꿀단지를 숨겨놨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차 나왔는데요. 꿀단지 마냥 꽁꽁 숨겨놓은 특종이 있나 본데 도대체 무엇인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특종. 수목원에 웬 꿀단지요? 와, 예쁘다. 우와. 아, 수목원은 여전히 아름답네요. 그나저나 여기쯤 어디라고 했는데 여기요 여기 어머, 이쪽으로 어머, 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북이 대전성 거북이 기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천리포 수목원에 꿀단지 찾으러 왔는데 낚시하시는 분이 나오셨네. 아, 이거 낚시라니요. 그렇게 딱 보시면 약 먹을 때 입는 아니, 옷. 좀 벌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안전을 위해서 예. 입으시면 좋죠. 아이고 입어야지 뭐 할 수 있나. 네네. 큰일 나죠. 잘 어울리네요. 아 여기가 비밀의 공간이구나. 공개 지역이 아니라 비공개 지역에 벌들을 오 양봉을 하시네. 아 그러면 거기 벌통 있는 데 가서 이제 옷 갈아입으면 되지 왜 저기서부터 갈아입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굴치고 나참 미치겠네 오늘. 아, 벌이 많아지겠네. 벌소리 난다. 진짜 어머. 진짜 벌이 있다. 저기 안에 열면 저 안에도 많잖아요. 많아 엄청 많아. 네, 네. 지금 이거 하시는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채미를 할 수 있는지 몇 개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꼴이 얼마나 찼냐 안 찼냐. 왜냐면 지금 현재는 무거운 거 보니까 오. 차고 있는 거 이렇게 덮어가지고 쟤네들이 저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와. 하얗게 덮어가는 열심히 이제 일했네. 숙성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왕벌 보이시죠? 여기. 이제 산란을 그러니까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여기다 쭉 낳고 1층에서는 알을 낳고 봉판이라고 해서 여기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여왕 상태가 안 좋으면 일벌들이 이렇게 붙어서 죽여버려요. 진짜? 예, 왜냐면 새로운 여왕을 차라리 태어나고 당연하다. 벌 중에 좀 통통한 벌, 예. 숯벌들이에요. 예. 숯벌들은 사실은 일을 안 하고 놀아요. 안 되겠네. 아니 왜?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니까 놀고 먹는 벌이고, 그러니까 교미를 위해서 그때 일을 하고 그러니까 20여 마리가 쫓아가서 교미하고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놀고 먹고 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에서 이게 양봉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벌이
식물들의 수분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얘네들이 없으면 그렇죠. 사실 나무들이 그 건강하게 수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서 결혼을 네, 시정. 중매쟁이 역할을 중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중매쟁이가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지구상의 식물들이 사라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수목원과 이 양봉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자 돌립니다. 꼭 잡으세요. 뭘요? 꿀 짜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에요? 기계식이 아니네요. 경기 돌리듯이 막 이렇게 나온다. 오, 기름처럼 나온다. 굉장히 이제 돌려서 힘 빠지더라도 꿀좀 먹어봅시다. 집안 늙어 지금 숨나가 지금. 단계 부족해서 지금 당 떨어졌어요. 와 바로 짜는 거네. 여러분, 우와, 귀하다, 귀해. 천리포 수목원 저 밑에 떨어질까봐 손으로 맞추고 계셔. 웬 향이 이렇게 진해요? 향도 좋고 우리가 숙성된 것도 있지만 이게 네. 워낙 다양한 꽃 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가시 신기롭겠다. 꿀, 그다음에 그러니까 화려한 꽃들은 오히려 꿀이 적고요. 이렇게 작은 꽃들.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많이 베푸는 꽃들이 꿀도 향도 되게 좋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이제 꽃 종류가 다양하니까 천리포 수목원 꿀은 더 맛있다. 미론수가 좋아야 아, 미련수가 좋아야 더 맛있다. 예. 맛있어. 근데 한 숟갈만 더 먹으면 많이 줘도 돼요. 제가 오늘 네. 이러실 줄 알고 네. 예, 제가 조그마한 간식을 준비했어요.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거. 꿀만 말고. 그래서 조금 참았다가 녹여서 같이 한 숟가락만 더 먹고 그것도 먹으면 안 되나?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당첨. 한 숟갈 더. 아이고, 뭐, 아유, 안 달아요. 식사하시듯이 그냥 그렇게 드시네. 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맛이 너무 있어. 표정 보고 알겠어요. 가래떡. 아, 역시 꿀엔 떡이지. 그쵸. 꿀떡이지 꿀떡. 아우. 절편. 오늘은 막 드시기만 하시고. 팀장님도 맛있게 드시고. 수목원에는 원래 벌들이 많잖아. 수목원에 아무래도 나무들과 또 나무에 피는 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없어지면 사실은 뭐 많은 그 학자분들이 뭐 5년 이내, 뭐 10년 이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요? 계세요. 벌들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가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또 이 양봉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 소중한 우리 꿀벌 진짜 우리가 많이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울레미 소나무? 네, 울레미 소나무고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9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구상에 이제 절멸됐다고. 예, 그래서 화석으로만 볼 수 있는 식물로 알고 있었어요. 네.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도 살고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에서 침략 본것 맞아, 같은데, 본 거 같아, 네. 저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네. 이런 그 멸종위기종 식물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네, 크게 네. 지구에 뭐 큰 영향을 미치고 아, 이런 게 네. 아니잖아요.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 하나로 인해서 사실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고 보존이 중요합니다. 그쵸. 멸종위기 야생식물 멸종위기가 난 동물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식물이네요. 그 노력하신 결과는 아, 네.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있는 이제 대청부채 같은 경우도 대청부채. 네, 대청도에서 상당히 이제 멸종 위기에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개체수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네.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증시가 많이 해가지고 네. 다른 지역에서 대체 자생지를 만들어서 또 식재를 하고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요. 천리포 수목원이 그냥 그 관상수만 있어서 볼거림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구를 지키는 일은 슈퍼맨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슈퍼맨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들도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럼 오늘 소개한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오랫도록 보시려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안 천리포 수목원에서 거북이 기자 이주진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꽁꽁 숨겨둔 꿀단지처럼 귀한 소식이었는데 네. 하여튼 이 비가 왔나 봐요. 가는 날 비 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수목원에서 이제 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수목원에서 또 다른 부대 사업으로 수익 사업을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2018년에 시험 삼아 두 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늘었는데 수목에는 그 꽃하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그 벌들이 채취할 수 있는 꿀의 그 종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꿀맛이 일품입니다. 그러니까 꿀을 그냥 한 스푼 듬뿍 두 스푼이요, 두 스푼. 밥을 먹듯이 그냥 듬뿍 드시던데 사실 근데 천연 꿀은 이게 유통기한이 없대요. 그래서 촬영하고 사실 마음만 있다면 이 스튜디오로 충분히 가져와서 같이 나눌 수 있었다고 보는데 마음이 없으셨던 게 아닐까. 성의 부족이죠. 뭐. 오셨잖아. 아유. 아까 저 절편 꿀 찍어 먹으시고 혼자 그렇게 드시. 그러니까 먹고 아까 싶다. 봤어. 아유 자수하시고 가져오셨으면 뜸들이지 마시고 좀 같이 나눠 먹자고요. 그 꿀을 진짜 다 보셨어요?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요. 언제 봤어요? 보이네. 딱 보이던데 뭐. 찌네. 이거야 바로 그거. 그날 직접 제가 땄는 그 꿀통에 와, 진짜 진액이다. 어머 이게 떡까지 준비를 다 하셨네.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 먼저 꿀맛. 주는 이 꿀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시켜서 온갖 꽃이 여기 꽃에 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짙으면 짙을수록 이게 꿀이 잘 안 빠지잖아. 아하, 그쵸. 저 100바퀴 더 돌렸다니까 진짜요. 아니 꿀을 최대한 다 묻히려고. 그냥 다 묻힐 거야. 하나도 아니 남김없이. 빨아먹고 또 다시 닦아서 드셔. 한 번 더 주시나요? 이거 먹고 또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덜어드릴게. 이거 향이 좀 미묘하다. 그렇게 아카시아 꿀을 먹으니까 여러 가지 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유. 차마 저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야, 진짜 응답하다. 하고 싶다. 좀 남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아까워요. 우리는 너무 맛있어서 말을 못 할 것 같아. 여기 더 드릴게요. 야,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다. 아유 진짜 맛있다. 아유. 그러니까요. 이 꿀이 그냥 단순한 꿀이 아니라 이 꿀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꿀이라 그런지 더욱 맛이 더 특별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이 꿀벌이 진짜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그봐 열매 맺으려면은 꽃이 술술술하고 암수술하고 이렇게 꽃가루가 섞여야지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식물의 30% 정도의 수분을 여기 꿀벌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꾼이지. 셋 중에 하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그 사라지고. 과수원에서 보면 그 수분 작업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송방망이 그거 들고선 이렇게 막 맞네. 일일이 막 꽃가루 막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인공. 그것도 그러면은 이제 그 벌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연하지. 그 벌이 없으니까 인간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배, 사과, 뭐 복숭아 이런 거는 수분 하나 주면은 안 돼. 문제는 이 꿀벌이 사라지면은 네. 식물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그렇죠. 식물이 열매를 못 맺으면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난이 오고 그렇죠. 식량난이 오면은
큰일이죠 이거. 그러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도시 양봉이라고 해가지고 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도 이 꿀벌들이 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상이나 외진 곳에다가 이제 벌통을 설치를 해놓고 이제 양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 꿀벌을 지키려면은 그 도시 양봉도 좋고 이 자연 양봉도 좋지만은 이 농촌에서는 살충제를 조금 줄이고 또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그 우리 작은 실천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라도 자연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보고 배운 것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주진 기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달콤한 우리 이웃들의 얘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 것 그대로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결정입니다. 어, 2020년. 지구대는 늘 일이 많죠. 이런저런 일이. 맨발로? 운동하는 거 아니야? 오, 맨머리야, 맨머리. 왜 맨발이시지? 술 취해서 그래. 에헤이. 바로 씻기고. 마스크도 안 쓰고 계시는구나. 또 좀 여유가 왜 이렇게 있으신데 웃기지? 아저씨께서? 신발도 갖다 주셨네. 신발을 새 신발? 사셨나? 또 챙겨줘. 아유. 좋은 일 많이 한다. 뭐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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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거 뭘 주신다고 했더니 뭐야? 어머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일이야. 야, 이거 재밌- 왜 검찰인가요? 왜 그거 야, 검찰인가요? 근데 맨발로 이제 경찰서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 일단 발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이렇게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난 귀가를 해야 되는데 자 수갑을 차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검찰을 때문에 이송하는 거야. 뭐 이게 신발 안 신어서. 이거 왜 그래요? 너무 시민을 가지고 안 이렇게 신어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분들? 안경없네요 진행이. 장난친 게 아니고요. 예. 사실 이 남성은 수배자였습니다. 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런데요. 수상한 맨발의 남성이 거리를 다닌다라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상한 점은 없었고 위험 행동도 보이지 않아서 집에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나 들으려고 했구나. 네. 그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네. 두둥 수배자였던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저 신발 어디서 난 거예요? 저때 그 시간대를 보면은 오전 7시쯤이어서 신발을 살 수 없는 시간대였던 거예요. 이른 시간. 네, 그때 한 신인 경찰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신발 한 켤레. 본인의 차 트렁크에 넣어뒀던 그 신발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찰관 분의 신발을 드린 거네요? 네, 그렇죠. 따뜻하시다. 네, 그 마음 따뜻한 경찰분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현장 출동. 그 신발은 사실 제 거였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운동할 때 신으려고 트렁크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신발이었는데요. 그때 대상자분에게 신발을 신겨드리고 싶었는데 어디 문 연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 트렁크에 있는 신발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어떤지 여쭤봤는데요. 딱 맞는다고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하는 죄명으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벌금 납부를 바로 하면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셔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을 검찰청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검찰청에서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잘 그분에게 설명하고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덕분에 그 남자분 새 신발 신고 검찰청까지 무사히 가셨겠네요. 마스크도 획득하고. 네. 아무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이었어요. 관련 사건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출동.
오늘 지구대가 바쁘네요. 여성이에요? 아이고 기운이 쭉 빠졌다. 항상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가방을 올려놨는데. 어머 어머. 아이고. 강도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절도. 그러니까 놀란 마음에 그냥 기력 없이 들어오셨어. 가방을 잃어버리셨구나. 예, 그렇게 시골 갖고 얼른 출동을 하긴 했는데 가방 네. 어떻게 무사히 찾았나요? 가방을 찾기까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 네. 그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인 은행으로 가보니까 이미 은행은 영업시간이 끝나서 문이 닫힌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 여성분이 사실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었는데요. 게다가 집이 대전이 아니고 전주라서 버스가 끊기기 전에 분실물을 찾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아유, 그분이 얼마나 속 탔을까요? 또 같이 있던 경찰관도 그렇고 되게 속이 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경찰이 얼른 은행에 협조를 구해서 문을 열 수 있었고요. 은행을 확인을 해 보니까 다행히 이 여성이 말했던 현금 인출기 위에 가방이 고스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은 어떻게 뭐 분실 없이 잘 안에 있던가요? 네, 그 가방 안에는 통장이라든가 인감도장, 지갑 등이 들어 있었고요. 분실된 물건 없이 무사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리고 이분이 특히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하신 게 있었어요. 이거? 그 뭐 보나마나 금반지나 뭐 목걸이나 많으면 현금 뭉치나 이런 아무래도 거. 그렇겠죠. 저는 가족 사진. 저는 가족 사진. 가족 사진. 띵동대! 맞아요? 띵동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준희 기자님처럼 이제 물질적인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분은 이제 그런 건 생각하시는데 마음이 따뜻하신 분은 이렇게 가족 사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바로 아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을 찾아서 다행이라며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진짜 대박이다. 나 같으면 사진 있었다든지 사진 없는데 사진 중이에요? 돈 있어요? 그럼 됐어. 그럴 텐데 정반대구나. 가족 사진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면 그럼요. 돈으로 환산 안 되잖아요. 그죠? 집에 또 사진 또 있잖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추억이 얼마나 중요한 그렇죠. 겁니까? 오늘도 큰 도움을 주신 경찰관 네. 분들 아우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투 살버 케이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For the our people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은 늘 달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기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나만의 레시피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사연까지 만나보는 대충 레시피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도심 속 주인공이 계시는군요. 그 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 아마 지금쯤이면 그 거북이 뉴스 그 평상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있잖아요. 오해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뭐요? 오늘의 주인공이 드디어 왔습니다. 사모님 아닌 것 같은데. 싸움은 옛날 자락서다 책상 머리 모양이 달랐었네. 박성수 맨날 Yeah. Oh, beautiful. When I was in Paris, Okay. are usually Oh, 수지. Czechoslovak people. 사진님 드디어 만나네요. 수지 하더니 그냥. 이거예요? 재밌었겠다. 아, 머리 모양이 달라져가지고. 더 예뻐졌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체코에서 온 이후에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연락을 자주 해왔고 우리 수지가 작년 8월인가 했더니 더울 때 이렇게 또 이렇게 대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경찰서 또 구경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다시 경찰차 와, 진짜 인연이다. 찍고 네, 그렇게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게 보냈던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죠. 체코에서 잘 챙겨주셔서 어머, 한국말 더 늘었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도 한국을 좋아했지만 박성수 덕분에
더 좋아해줬어요. 반말하더라고. 아니 외국식 코칭이니까. 좀 배워야 되겠다. 존댓말을. 그러니까. 저는 그 대충 레시피 코너에 도전하고 싶어서 오늘 박순수 기자한테 제육볶음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 제육볶음? 우리나라 여기 한국 이런 전통시장 와본 적 있어? 네, 저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 시장에 가봤어요. 아, 서울에 있는 그 남대문 시장 같은 데도 가봤어? 서울, 부산, 분위기 뭐 이런 게 어때? 너무 좋아요. 사람도 많고. 네. 서울, 대구, 부산 전통시장 나도 못 가봤는데. 대단하다. 그럼 당근 이거는 이건 1,000원이에요? 이거 수입가가 국산이고요. 그거 국산으로 사야지. 만 원? 아, 깎아달래. 기분이에요. 진짜 안 해. 예뻐가지고 여기 국제 사기단 같아. 여기요? 체코에서 오셨어요. 네, 미인이에요. 너무 이뻐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육볶음 할 건데 신선한 고기 어떻게 선택해야 해요? 제육볶음 하시는 부위는 목살이 가장 맛있습니다. 네, 모양도 잘 나오고. 예. 드세요. 예. 많이 파세요. 아니 제육볶음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쉽지 않은데. 제가 오늘은 박 기자한테 맛있는 제육볶음 해드릴게요. 아, 고마워. 먼저 고기에 간을 하고 양념 제대로 들어가요. 참기름. 색깔 비슷하게 나오네요. 체코에서 있는 한국 식당에 많이 가서 제육볶음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선택했어요. TV 프로그램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 체코 문화와 너무 달라서 그냥 너무 신기해서요. 야, 프라이팬에 올려놓을 때도 젓가락 안 쓰고 손으로 올려놨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울에 가서 경복궁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경주 같다. 그때 저는 한복을 입어봤어요. 외국인들이 한복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리더라고. 네. 이 집 주인 같네. 근데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쉬세요. 나 못 믿는 거 같은데 지금 말투가? 나 이래봬도 김치찌개 요리 전문가인데. 맛있겠다.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식당 차려도 되겠는데? 성공하겠는데? 장난치지 말고 그냥 가서 쉬세요. 알았어. 좀 그림이 이상하다 뭔가. 뭐 이렇게 왜 알콩달콩한 거야? 좀 뭔가 쓸데없이 알콩달콩해. 오, 어머 색깔 괜찮았어. 요리가 되어가네. 맛이 괜찮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 밥을 먹지 말고 고기부터 먹어야 되겠어. 와, 아니 이게 보면 야채도 식감이 너무 좋은데 내 입맛에 딱 맞아. 젓가락질도 잘하네요, 수지.
보통 그게 아니다. 너무 잘해주셔서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농담을 많이 했어요. 농담 안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구나.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매너가 있어. 매너가 있어. 노래한 거네 그냥 10점 만점에 10점.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기쁘고 다들 연락하고 뭐 궁금한 거 있고 있으면 연락하고. 저는 춤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춤을 좋아하죠. 그랬지. 인터넷으로 춤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랑 춤을 추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행하고 싶고 그리고 가끔 박 기자님이랑 만나고 싶어요. 자주 아니고 가끔. 진짜 Every day 알아가는 우리 너와 난 다른 롤러코스터 내게 온 그 마음 나는 알아. 에이, 에이, 에이. Every day 빠져드는 우리 둘이 처음 만난 그날부터 내게 오는 그 마음 나는 알아. 에이, 에이, 에이. 수지 씨가 요리한 저 장소가 박성수 네, 씨 맞습니다. 자택이잖아요. 네. 자택에서 그 와이프 집 나가라고 그러고 내는 보내고 뭔가 최고에서 온 이상했어요. 수지 그러게 하더니 아주 열심히 요리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되지도 않는 농담도 하고 즐거웠었어요? 오래간만에 다시 보니까 항상 즐겁죠, 뭐. 얼마 네. 만에 본 거예요? 지금 8월에 봤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그 정도 됐네요. 10개월 정도. 됐네요. 보면은 한 번 맺은 인연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뭐 이게 좋은 장점이기는 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또 대충 레시피까지 또 초대해서 성사를 했네요. 박생수 기자가. 근데 이거 솔직히 제 자랑이 아니라 네. 근데 이거 솔직히 제 자랑이 아니라 네. 기자라면 이런 이제 집념 뭐 이렇게 한번 물은 걸 놓지 않는 그게 기자 정신이 아닐까. 아, 근데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진짜로는. 진짜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집념이지 이게 한 발만 잘못하면 스토킹. 아, 경계선을 넘지 않는. 위험했어. 그렇죠. 그 경계선 넘으면 안 되죠. 그런 장소였었는데도 자기 집에 아내가 쓰 아내 앞치마를. 그리고 알콩달콩했잖아요. 혹시 또 네. 오해하시고 모르는 지키기 사람이 위해서. 보면 또 재혼을 했냐? 재혼을 했냐? 아니 왜냐면 너무 이상해서. 아니 이게 TV를 계속 처음부터 보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딱 건져라고 박성수 기자 재혼했네. 그러니까 아내분은 어디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자기는 촬영할 때는 잘 빠져 있겠다. 아, 그러지 말고 좀 옆에서 도와줘라. 아. 그래서 이제 화면상에는 안 나왔지만 옆에서 제육볶음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양념이라든가 준비해야 될 거 이렇게 좀 도와주고 건전하게 했습니다. 촬영했네. 또 민정아 사랑하고 어떻든 간에 좀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뜬금없이 영상 편지를. 자기밖에 없네. 사랑해. 잘했습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예. 그나저나 수지 씨는 어떻게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아, 그 한국 문화를 사랑하다 보니까 올해 초 한 2월경부터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머물면서 한국 문화도 더 익히고 또 공부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저는 그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던 수지님을 드디어 봤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춤 진짜 잘 추시더라고요. K-pop 댄스. 네. 체코에서도 K-pop이 인기인가 봐요. 체코 안 가보셨죠? 아직 못 가봤어요. 엄청나죠. 잘하시라고. 네, 가보니까 외국을 유일하게 체크하고 정말. 와가지고 아우 엄청 본 사람처럼 저렇게 맞아. 수지도 이제 처음에 이제 K-팝이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매력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체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아주 붐이란 얘기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실 그 한류 열풍에는 그 제가 쏘아올린 한류
그것도 요만큼은 기여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이게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소리. 아무쪼록 착해서 수지 씨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 대구에서 지금 공부를 교환 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 1년 동안 공부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레시피 앞으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웃들의 맛있는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충남 공주에 살고 있습니다. 강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강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김종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 지킴이. 네. 뭐 시민 기자라고 들었어요? 원래 지역에서 신문사를 운영하다가요. 지금은 어디 한 곳에 소속되지 않고 시민기자 활동으로 여러 곳에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김종수 기자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금강 전문 기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금강 지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별칭, 금강 요정. 왜냐면 이제 금강 관련한 기사만 해도 한 1,700여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4대강 취재하기 전에 네. 주로 산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석산, 골프장, 산업 폐기물장. 그래서 보통 한번 취재하면 1년, 짧으면 길면 보통 3년, 7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4대강도 처음 취재할 때 이것도 한 3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008년부터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리하다 보니까 한 1,700개 정도 썼더라고요. 금강 4대강, 4대강 기사만. 관련해서. 네. 와.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 한 사안을 1,000개 넘는 기자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금강과 관련한 영화도 제작하시고 사실 배우기도 하십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유명하신 분. 기사만 쓰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질리는 면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좀 더 폭넓게 한번 보여드리자 강을. 그래서 영화를 한번 제작하게 된 거죠. 제작을 하셨어요? 제가 투자자이자 같이 공동 제작자이자 이자 배우 출연자 1인 3역. 영화 제목 영화 이름이 제목이 아주 기막 기가 막혀요.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삽질. 삽질. 들어본 것 같은데. 삽질이를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험한 짓을 한다. 그럴 때 이제 삽질하고 앉아있는데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4대강 자체가 저는 하나의 삽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약간 기가 막히죠? 감독님만의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이 강에 완전히 빠지신 분이에요. 강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특히 금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살다가 지역신문 제의를 받고 충남 공주를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살다가 세 번째 정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금강을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넓게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둑해질 때까지 그곳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빠지고 나니까 그곳에 고라니들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이거 무슨 영화 같네요.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 그래서 야 너무 행복하다. 이 정도 강이면은 나 당장 와서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내려왔죠. 금강에 반하셨군요. 예,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금강에? 근데 서울에 또 오래 사셨다니까 서울에는 그 또 큰 한강 있잖아요. 한강과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한강은 그냥 물만 있는 댐인 거죠. 사람들은 한강에는 고라니 보기도 힘들고. 그렇죠. 우리가 한강을 가서 보면은 물하고 그냥 사람들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전거 많이 보지. 예. 자연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금강이나 다른 강은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서 식물이라든가 뭐 야생동물. 며칠 전에 수달도 봤거든요. 귀여워. 특히 금강
금강은 해질녘에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노을 강목이고. 그래서 거의 비단강이라고 할 정도로 비단을 풀어 헤친 듯 아름답다라는 강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취재를 하려면 도대체 금강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 아니고요. 일 1년에 한 340일? 그러니까 추석 이틀, 설 명절 이틀. 세고. 명절만 빼고 다 하시는 거네요. 거의 그냥 매일 매일 나가시는 거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다니시나 저도 강에 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또 한 100일 정도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 매일 가시면 고라니들도 알아보고 그렇게 방법하겠어요. 어제도 제가 강에서 풀을 뽑고 있었는데 고라니 가까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해진 거예요, 저 아저씨. 좋아하는 아저씨. 기자. 그래서 이제 고라니들끼리 소문이 좋다. 그럼 그 정도 되면은 그렇게 금강에서 사는 거잖아요. 강에서 사시는 건데 가족들도 가족들이면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들 그런 그 눈치가 보이던데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결혼을 아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했어도 한 두세 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누님이나 가족들이 너 아무래도 강에 미쳤다. 미쳤다.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된다. 너무 자주 가시니까. 그 얘기 수시로 어찌 듣죠. 보면 강과 연애하는 남자네요. 이 정도 되면은 강 귀신 쓰있다고 굿한다니까 집에서. 야 진짜 강을 좋아하시네. 결혼도 안 하시고. 매일 가도 질리지 않으세요? 사실 보면은 뭐 달라질 거 다 없을 것 같은데.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강이고 늘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면 오른쪽에 왼쪽으로 흐르는 거지. 갑자기 오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야. 어제 고라니는 오른쪽에서 왔으면 오늘 고라니는 앞에서 오고요. 자연을 좋아하고. 요즘에 또 특히 산란기라 이 모래톱에 살아가는 꼬마 물대새, 뭐 흰목 물대새, 물대새들이 많은데 어제 알을 여기다 놨는데 오늘 태어나서 돌아다니고 삐약삐약하고 그런 모습들 다 다르죠. 이제 이 4대강 그리고 이제 그 금강에 대해서 이제 오랜 기간 취재하시면서 진짜 여러 우여곡절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살면서 인생에 가장 슬펐고 가장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뻤던 해가 2014년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시민 기자라고 했잖아요. 네. 제 돈을 들여서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드론을 가지고 다니니까 경비가 좀 줄어드는데 예전에는 비행기를 이렇게 몇 차례 막 띄우고 1년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비행기를 띄웠어요? 예. 비행기로 이제 강을 촬영하기 위해서. 항공 촬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돌리고 월세로 돌렸는데 또 대출도 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월세 한 6개월 밀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한 5,600원이 있더라고요. 총 재산이요? 네, 총 재산이. 그걸 이제 빵을 5,600원어치 사서 강을 나갔거든요. 마지막 이만큼만 더 하자. 그래서 이제 강변에 앉아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봤던 생물. 물 속에 당시 이 정도 크기, 축구공 크기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뭘까?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기자가 강에서 괴 생명체가 나타났다 기사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손가락 2마디 정도 뜯어서 먹어보고 그 기사를 써보자. 그거 드셨어요? 먹어봤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빛 이끼벌레라는 이 태형동물인데요. 녹조와 실지렁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시궁창의 악취 한 10배 정도 응집해 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드셨어요? 근데 냄새가 나잖아요. 엄청나죠. 제 인생의 마지막 기사일 수 있다. 이제 먹어보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처음에는 탈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이제 두통, 발열, 밤새 강변에서 좀 뒹굴었는데요. 그 다음 날 되니까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취재해야겠다. 뭐 타 방송사에서도 오고 막 대한민국의 기자라는 기자들은 거의 다 왔어요. 그게 화제가 됐군요. 50통, 100통 정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막 기사를 쏟아내더라고요. 맞아, 많이 났어요, 기사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지니까 난 파산해서 갔는데 4대강 수문이 곧 열리겠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빚을 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강이 좋아서 천재살 뭐 다 빚 갚고 뭐 5,600원 나와서 그것도 빵으로 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강에 빠지셔서. 근데 강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지금 더러워졌으니까 좀 나중에 치유해도 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 더러워진 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곳에 살아가는 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강에 운하를 하고 나서 거기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제자연화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곳에 원래 살아가는 종들이 20% 30%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좀 더 빨리 하자라는 거죠. 늦으면 되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취재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언제였어요? 결국 제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4대강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기사를 쓰다 보니까 4대강 중에 금강에서만 수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금강만. 세종보, 공주보, 지금 백제보 수문을 열고 있고요. 이 강을 닫아 놓으면 물이 썩는다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4대강 사업 이후에 2012년도에 첫 번째 물고기 떼죽음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녹조가 피기 시작했고 2014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큰빛 이끼벌레가 발생했고 2015년도부터는 수생태 최악이라고 하는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그 아이들이 나타나면 어감 이상해. 이름도 시궁창이 된다는 증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문이 열리고 나서 모래톱이 돌아오니까 물고기가 돌아와서 산란을 했고 아까 모래톱에 새들이 돌아왔고 수달도 있다고 했어요. 네, 수달도 붉은 깔따구 걔네들은 없어졌어요? 조금은 있지만 많이 없어요. 깔따구들이 이제 그리고 물이 굉장히 깨끗해져요. 한동안은 이제 녹조라떼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워낙 녹조가 심해서. 올해 보시면 알잖아요. 아직까지 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사이에 녹조가 아직까지 안 폈어요. 작년에도 폈었거든요. 올해 다 열고 나니까 안 폈어요. 아직까지. 강은 역시 흘러야 돼요. 그렇죠. 자연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언제까지 금강 지킴이, 금강 요정의 역할을 하실 건지.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4대강이 16개 보 다 없어질 때까지 하겠다라고도 하는데 아마 그건 제 꿈일 것 같고요. 금강 3개의 보 정도는 싹 털어야겠죠. 하구까지. 그래서 이 금강 하나라도 자연의 모습 그대로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게 꿈입니다. 네. 정말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금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일 해내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통 관심을 갖다 보면 좋아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주변 또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거북이 뉴스도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세요? 그럼요. 이렇게 그러시죠? 같이 이럴 때 이제 또 들어가는 거지. 네, 저희 거북이 뉴스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